친절하고 교양 있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터라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은 좀 모험적인 데가 있습니다. 마치 아침 드라마의 연기자가 된 듯한데 바람 피운 남편을 잘 구슬려서 너그러운 아내에게 돌아오게 하는 믿음직한 해결사 같은 역할이죠.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진짜 스틸랜드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what for why 갑자기 파리로 오신 건가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요. 그림이요? 뭔 그림? 혹시 화투? 취미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가족을 버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림에 집중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오. 내 모든 것을 걸고 꼭 하고 싶은 일이야. 이젠 더 미룰 수가 없었어. 그럼 그림에 일찍이 재능을 보였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적에 화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화가는 평생 가난하게 산다면서 절대 못하게 말리셨지. 주식 중개 이 일을 하면서 여유가 생겨 그림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 좀 죄송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몇 년간 야간만 화실에 나가 그림을 공부했어요. 그러지만 그림 배기 시작해서 인정받는 화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림이나 예술은 아주 어려서부터나 예술학교 같은 데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전문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까? 내 나이에는 오히려 어릴 때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어쨌든 난 그려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리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런던에서는 내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승산 없는 도박이나 무모한 모험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천부적 재능과 억눌린 예술론이 갑자기 활활 타올라서 위대한 화가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럴 가능성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 고작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류예술가가 신세가 되어서 예술을 하네 마술을 하네 하네 마네 하다가 결국 인생 수술할 수도 있을 이봐요. 샵류든 일류든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고 어쨌든 난 그려야 해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단 말이야.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중요해요. 우선 어떻게든 가라앉지 않고 헤엄쳐 나와야 하지 않겠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런 전후사정 설명도 없이 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겨우 편지 하나 딸랑 두고 떠나다니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이요. 난 17년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렸고 아이들도 더 이상 어린애들이 아니요. 가장, 가족 부양 그런 건 이제 아내가 맡으면 될 것이고 이제는 내 알 바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허황된 사람이라고 욕할 텐데요. 상관없어요. 욕을 하든 말든 난 그림을 그려야 해요. 작가는 스트릿랜드의 대책 없는 무모함과 무책임함과 남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제 멋대로 사는 삶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관찰한 주변 사람들을 소재로 대중이 좋아하는 작품을 써온 작가의 입장에서 스트릿랜드는 흥미로운 캐릭터다. 작가는 예술가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소설 달과의 펜스의 저자 서머신 몸은 예술가의 재능이 뛰어나면 천 가지 만 가지 결정도 용서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을 적시는 아름다운 시구를 남긴 시라면 영혼을 뒤흔드는 그림을 그린 화가라면 윤리와 도덕이 어긋나더라도 더러운 행동이나 추잡한 짓을 벌여도 훌륭한 예술가도 멋진 작품으로 계속 추앙해야 될까요? 작가는 또 생각한다. 화가든 시인이든 음악가든 예술가는 순엄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작품으로 우리의 심리감을 만족시켜준다. 하지만 심리감이란 성적 본능과 비슷해서 일종의 야만성을 띠게 마련이다. 예술가는 그러한 점에서도 대단한 재능을 보여준다. 예술가의 비밀을 캐다 보면 탐정 소설에 빠지듯 그 일에 빠지고 만다. 그 비밀은 불가해한 우주처럼 해답을 주지 않는 수수께끼 같다. 작가는 어쩌면 모든 예술가는 아스팔트에서도 백합꽃이 피어날 수 있으리라 믿고 열심히 물을 뿌리는 사람들일 거라고 결론을 지으며 스트릿밴드와 대화를 이어나간다. 좋아요. 그림들을 좀 그리시면 전시를 하시겠죠. 좀 빠르게, 좀 밝게. 예. 좋아요. 그림들을 좀 그리면 전시를 하시겠죠. 비평가들의 평도 없고 명성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리하여 돈도 좀 벌어야 할 테니까요. hun내기나 그렇겠죠. 속된 무리들의 의견에 신경을 쓰겠어. 그리고 도대체 그 평판인지 명성인지 명예 따위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평론가, 교수, 언론, 법관. 자자자, 그럼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묘령의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을 보고 뭔가를 강하게 느끼며 그림 앞을 떠나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작품 하나가 그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미미하면서도 격렬한 감동이죠. 기분이 짜릿해지죠. 누구나 권력 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혼을 움직여 연민이나 공포의 감정을 일으킨다면 그보다 더 멋진 권력의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멜로드라마 같은 소리뿐이에요. 그럼 왜 많은 예술가들이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쓸까요? 사람들은 왜 페이스북에 좋아요 숫자와 댓글에 집착할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문명인의 가장 뿌리 깊은 본능 아닌가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림들을 팔 생각도 없어. 이제 곧 여기 파리도 떠날 거예요. 여기가 말인데. 진초록 바다와 뜨거운 태양이 빛나는 하이트 섬으로 가고 싶어. 어렴풋이 느껴지는 원시적인 그 무언가를 꼭 그려내고 싶어. 자, 할 얘기 다 했으니 이제 답이나 하시오. 당신 같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내가 왜 싫은데요? 내가 그러면 당신 마음이 불편할 텐데요. 안 불편할 텐데요. 작가는 삶의 변화 또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 삶의 변화는 온갖 모양을 취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떤 이에게는 성난 경류로 힘을 합치며 돌을 산산조각 내는 대격변처럼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들의 돌이 닳듯이 천천히 올 수도 있다. 스트릿밴드에게 화가로서의 새로운 꿈은 광신자에게처럼 단순 또는 사도들에게처럼 광포하게 찾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네, 집나라 고생 많습니다. 그새 돈보다 떨어진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화가도 작가도 예술가도 배는 고파요. 그러니 뭐든 먹어야겠죠. 여러분도 출출하시죠? 자, 그럼 배우도 먹고 관객도 먹고 우리 먹을 거 다 챙겨서 드시자고요. 자, 금강산도 식후경. 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뒤로 넘기세요.
이거 넘기세요, 돼? 아니 그러니까 이제